이거 실화냐? 통일 가자!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통일교육원 교수 김진한입니다. 여러분도 자기소개 좀 하고 이렇게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는 25살 장두원이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역사 코스랑 통일 코스랑 같이 해서 역사 통일 탐방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는 것만으로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백두산을 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고 되게 뭔가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첨지를 가는 게 제일 기대가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관심이라는 주제인데 요지는 결국 우리가 이 캠프에 또는 통일 문제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개인적인 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리더 캠프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통일 문제 전체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약간 북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제가 김포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삐라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전 대통령 이제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이 많이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저는 그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민 가야 되나? 이 생각도 했어요. 너무 전쟁 날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가 형제들이 모두 6.25 때 그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 당했거든요. 그리고 친할아버지는 금강산 전투에서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하셔가지고 갈비뼈가 거의 부러지셔서 지금까지 후유증이 있고, 외할머니도 전쟁 4살 때 전쟁 포화 속에서 죽다가 살아나셨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기억이라서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이제 핵 도발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올해는 또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 바뀐 급변하는 세대 속에서 뭔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뭔가 의무감 내지는 사명감? 뭔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찰나에 이 캠프를 접하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 그 건너편은 바라보며 만인이 염원하는 통일을 이루어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날까지. 영화나 우리나라에서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조선족 분들 그런 분들로만 묘사되더라고요. 조선족 분들 중에 독립운동가 그 자손분들이 많다는 얘기 듣고 되게 좀 달리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이제 관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간 장소가 이 경계선이죠.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여기를 이제 갔을 때 자기가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곳에 이 공간에서 느꼈던 감상, 이런 얘기도 좋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다 한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간판에. 중국은 그게 소수민족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무조건 소수민족 언어와 중국 언어를 한 간판에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게,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가서는 소수민족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또 한글이 소수민족의 언어로 취급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뭔가 되게 이상하고 좀 묘하고 좀 네, 안타깝고 좀 그랬어요. 연변박물관 같은 곳에서 이제 가이드님이 쭉 역사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듣고 연변박물관에서 조선족의 생활상의 모습을 뭐 사진이든 전시 모형물이든 이런 걸로 접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생활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정말 똑같았거든요. 한국 사람 같았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되게 친근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 또 가이드님 설명하신 것 중에 이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게 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다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그거를 뭔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원 씨가 그러면 그 접경적 갔을 때 들었던 생각이나 뭐 두만강 나루터 보면서 들었던 생각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두만강이라고 하면 좀 더 넓고 좀 더 수심이 깊고 뭔가 이제 되게 큰 강일 줄 알았는데, 네, 막상 가서 보니까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세대 때는 뭔가 통용되지 않은 그런 말일 줄 알았는데, 원래 고향이 그쪽이셨던 분들은 그런 강을 보면서 어쨌든 넘을 수 없는 강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 이번에 특히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보면서 이 경계선의 이름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저는 어떤 뭐 북한과 중국의 경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한반도라는 땅에 갇혀 있으면서 휴전선 이남에 더 갇혀 있었던 상황인데, 이 두만강과 압록강 이런 공간들이 러시아로 중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진출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간, 어떤 경계선, 그런 느낌이 이번에 좀 많이 들었어요. 인상 깊게 본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문구가 있습니다. 대조영이 이제 고구려의 사람인데 그 설명에는 이제 말갈계 그런 쪽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런 역사의 해석의 차이,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오늘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먼 이제 역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만주라고 보통 불리는 우리가 갔던 그 지역이 고구려의 또 발상지이자 중요한 역사 무대였던 것이고, 책에서 배웠던 그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사면에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가 더 궁금해지고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개토 대왕릉을 가면서 또 이제 장군총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더 자연적이고 더 풍경이 좋고 뭔가 더 장군총보다 더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뭔가 더 우람해 보이고, 역사책 안에서만 보던 거를 현장에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그게 저는 몰랐는데 작은 굴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 안에 공간도 되게 작고 어두워서 가이드님이 일일이 후레쉬로 그 청룡, 백호, 주작, 현무, 천장, 사신도 다 비춰주면서 네,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정말 뭔가 뭉클하면서 뭔가 숨바꼭질 하는 느낌?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건 뭘까 하면서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하게 되고 이것저것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 같고,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방에 원래 여의주가 박혀 있었는데 도굴꾼들에 의해서 다 도굴돼서 그게 이제 비어 있다는 거,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민족 공동체라는 게 이제 결국 공통의 기억과 어떤 문화적 공통성을 갖고 있는 집단인데, 역사 경험과 기억이 되게 묶어주는 고리가 되는데, 남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고구려 역사나 고구려 유적, 그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우리의 기억, 그 고구려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뭐 대륙의 강대국에 맞서왔던 뭐 강한 국가, 뭐 이런 이미지들이 결국 우리 통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기 가보면 해보게 돼요.